여러분, 혹시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소변에 거품이 둥둥 떠 있는 걸 보고 의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이게 뭐지? 하고 놀라셨던 적이 있나요? 저는 50년 가까이 신장 건강을 연구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85세인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삶을 바꾸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의 신장을 되살리는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신장을 환호하게 만드는 최고의 과일에 대해 꼭 알려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작은 영웅이에요. 하루 200m의 혈액을 걸러 독소를 내보내고 혈압과 수분 균형을 맞춰주죠.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며칠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장기입니다. 무서운 건 앞으로 50년 안에 신장질환이 당뇨병만큼 흔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신장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 경고를 알아채고 간단한 방법으로 신장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70세 박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지만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도 신기 힘들어 하셨어요.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소변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25%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박사님, 저 이제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걸까요? 그 절박한 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약속했죠. 함께 싸워봅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 뒤 할머니는 결혼식에서 손주와 함께 춤을 추셨어요. 그 미소, 그 행복한 순간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장질환은 무섭지만 희망이 없는 병이 아니에요. 약도 수술도 필요 없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 중 80%가 일주일 안에 소변 거품이 줄고 부종이 가라앉는 변화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적들과 그걸 되살리는 비결, 그리고 제가 30년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최고의 과일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첫째, 신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지금 신경 써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둘째, 신장을 망치는 일상 속 습관과 그걸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셋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일 신장 살리기 식단을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신장을 되살리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장은 하루 200m, 그러니까 큰 생수병 100개 분량의 혈액을 걸러내 독소를 내보내고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까지 만들어내죠. 한마디로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조절탑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독소가 쌓여 며칠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신장이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큰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느낀 건 신장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식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인의 밥상은 나물, 김치, 된장국으로 채워졌죠. 하지만 요즘은 고기 위주의 서구식 식단이 늘어나고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 밥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과 고혈압이 신부전의 5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두 질환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데 한국인의 당뇨병 환자는 지난 10년간 30%나 늘었어요. 여기에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밤늦게 야식을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니 신장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거죠. 제 환자였던 68세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퇴근 후 매일 저녁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라면 한 그릇이 뭐 대수겠어 하시며 가볍게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어르신은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라면 좀 먹은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어르신과 함께 식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갔고 6개월 뒤 신장 수치가 놀랍게 좋아졌어요. 이제 어르신은 라면보다 김치와 나물 반찬을 즐기시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박 어르신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아요. 한국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3명 중 1명이 신장기능 저하를 겪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모르고 지낸다고 해요. 무서운 건 신장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피곤한 거야 라고 넘기시죠. 하지만 그 피로감, 그 부종이 신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밤늦게 라면이나 치킨 같은 야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댓글로 솔직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볼게요. 사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건 라면 한 그릇이나 야식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큰 적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직장에서 은퇴 후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생각했지만 손주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높은 혈압은 신장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신장 기능을 2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점점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장기예요. 제가 30년 연구하고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건 간단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신장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신장을 위협하는 적들을 하나씩 파악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함께 찾아볼게요. 자, 이제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혹시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손이 퉁퉁 부어서 반지를 끼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신장질환은 침묵의 병이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고 뒤늦게 병원을 찾으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신호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답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경고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소변이 마치 맥주처럼 거품이 5분 이상 남아있다면 그건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혈액 속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때 나타나죠. 또 다른 신호는 아침에 얼굴, 손, 발이 퉁퉁 붓는 부종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서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눈이 부었거나 발이 신발에 꽉 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제 환자였던 65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정숙 씨는 매일 아침 손이 부어서 반지를 끼지 못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다가도 손이 뻣뻣해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게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정숙 씨가 진료실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이 더러운 걸까요? 저는 바로 신장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죠. 다행히 저와 함께 간단한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을 바꿔나갔어요.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였죠. 3개월 뒤 이정숙 씨의 부종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이제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신답니다. 그때 이정숙 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손주와의 시간을 되찾을 줄 몰랐어요. 이정숙 씨처럼 많은 분들이 신장질환의 초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넘기시곤 해요. 하지만 한국신장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30%가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지낸다고 해요. 무서운 건 신장질환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부종이나 소변 거품 같은 신호를 무시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더 나빠져 결국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70%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아침에 손이나 얼굴이 부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아 있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솔직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신장을 지키는 첫 단서가 될 수 있답니다. 사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신장 질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조용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정숙 씨는 부종 외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손주들과 놀다가도 금방 지치셨어요. 이런 피로감도 신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깨끗이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몸에 쌓여 피로감이 쌓이게 되죠.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서 원래 이렇게 피곤한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피로감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채는 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다행히 이 신호들을 일찍 발견하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답니다. 제가 이정숙 씨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신장질환의 다른 경고 신호들을 더 깊이 알아볼까요? 혹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다음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자꾸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푹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신장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소변 거품이나 부종 같은 신호 외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야 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다급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답니다. 신장질환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원인 모를 피로감이에요.
신장은 혈액을 깨끗이 걸러내 독소를 내보내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몸에 독소가 쌓여 피로가 쌓이게 되죠.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지치신다면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증상은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쳐 어지럼증이나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죠.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뇨나 소변이 점점 묽어지는 현상도 중요한 신호예요. 신장이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소변이 맑고 양이 많아지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제 환자였던 70세 최만식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어르신은 늘 피곤해서 손주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놓치셨어요. 나이 들면 다 피곤한 거지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럼증 때문에 주저앉으셨고 속이 울렁거려 밥 한 숟갈도 넘기기 힘들어지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유독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유독증은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몸에 독이 쌓이는 상태로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어르신은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손주 졸업식도 못 갔는데 이제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절망적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저는 어르신과 함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갔어요.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며 하루 2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였죠. 6개월 뒤 어르신의 피로감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이제는 매일 아침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시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계신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손주와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최만식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신장질환의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무시하시곤 해요. 하지만 한국신장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30%가 만성 신부전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를 모르고 지낸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전혀 없어도 신장이 이미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피로감, 어지럼증, 야간뇨 같은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은 신장이 우리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신장을 지키는 첫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신장 질환은 정말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만식 어르신은 피로감 외에도 밤에 3-4번씩 화장실을 가셔서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 졸리고 손주와 이야기하다가도 집중이 안 되셨어요. 이런 작은 불편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삶의 즐거움까지 빼앗길 수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채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제가 최만식 어르신과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신장질환의 증상들을 알게 되셨으니 이 증상들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혹시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일상 속 습관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드시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간편하게 햄 샌드위치를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나요?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익숙한 음식들이 사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장기인데 잘못된 음식 선택은
이 정수기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죠. 오늘 제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과 그 뒤에 숨은 위험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적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적은 바로 짠 음식이에요. 특히 라면, 찌개, 전골 같은 국물 요리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은 혈압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죠. 한국인의 식단은 국물 요리가 많다 보니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신장학회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부전 위험을 25%로 핀다고 해요. 두 번째 적은 가공식품이에요. 햄, 소시지, 케이크 같은 음식에는 인과 첨가물이 가득해서 신장 혈관에 침착물을 쌓이게 해요. 이 침착물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점점 약화시키죠. 또 놀랍게도 시금치나 케일 같은 생채소 주스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신장에 해로울 수 있어요. 이 채소들에는 옥살산이 많아서 과다 섭취하면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 과다 섭취는 신장결석 위험을 30% 높인다고 해요. 제 환자였던 67세의 윤미자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미자 씨는 바쁜 아침을 챙기기 위해 매일 햄 샌드위치로 식사를 해결하셨어요. 간편하고 맛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윤미자 씨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박사님, 제가 샌드위치를 좋아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윤미자 씨와 함께 식단을 하나씩 바꿔나갔어요. 햄과 소시지를 줄이고 김치와 나물 반찬을 늘렸죠.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짠 국물 요리 대신 맑은 채소국을 드시도록 권했어요. 3개월 뒤 윤미자 씨의 부종은 눈에 띄게 줄었고 소변도 맑아졌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그때 윤미자 씨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박사님, 이렇게 쉬운 변화로 다시 가벼운 몸을 느낄 줄 몰랐어요. 윤미자 씨처럼 많은 분들이 일상 속 음식 선택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지내세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신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윤미자 씨는 햄 샌드위치 외에도 주말이면 라면이나 삼겹살을 즐기셨어요. 이런 음식들이 쌓이다 보니 신장이 점점 지쳐갔죠.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에 달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짠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간편하게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은 우리 식탁 위에서 너무 익숙한 것들이라 더 위험해요. 예를 들어 라면 한 그릇은 맛있고 간편하지만 한 번 먹을 때마다 신장에 작은 상처를 남길 수 있죠.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예요. 햄이나 소시지는 손쉽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든 첨가물은 신장의 여과망을 점점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장기예요. 제가 윤미자 씨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를 조금씩 더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신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음식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셨으니 신장을 망가뜨리는 또 다른 적, 바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혹시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마다 찜질방에서 몇 시간씩 땀을 빼며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머리가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꺼내 드시면서 한 알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기신 적 있나요? 우리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사실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숨은 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오늘 제가 신장을 해치는 위험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적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습관은 과도한 운동이에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마라톤 같은 활동은 횡문 근육내증을 일으킬 수 있죠. 이 상태는 근육이 손상되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방출되어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은 지나친 사우나나 찜질방이에요. 뜨거운 환경에서 장시간 땀을 흘리면 탈수가 일어나고 이는 신장의 혈액 흐름을 줄여 여과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찜질방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이런 습관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쉬워요. 가장 위험한 습관은 무분별한 약물 복용이에요. 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펜 같은 NSAIDs나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복용하면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NSAIDs를 장기 복용한 사람의 20%가 신장 손상을 겪었다고 해요. 제 환자였던 69세 정기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기철 어르신은 매일 저녁 찜질방에서 2시간씩 땀을 빼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 믿으셨어요. 땀을 쭉 빼면 몸이 가벼워진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탈수로 인해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은 저를 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박사님, 찜질방이 건강에 좋다던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어르신과 함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갔어요. 찜질방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였죠. 진통제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와 상의하며 드시도록 했어요. 4개월 뒤 어르신의 신장 수치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제는 찜질방 대신 동네 등산로를 오르며 건강을 챙기신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다시 산을 오를 줄 몰랐어요. 정기철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으로 한 습관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신장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에 정말 민감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기철 어르신은 찜질방 외에도 두통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셨어요. 한 알 먹는 게 뭐 대수야 하셨지만 그런 작은 선택들이 신장에 서서히 상처를 남겼죠. 한국신장학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30% 이상이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자주 즐기시나요? 아니면 진통제를 쉽게 꺼내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은 너무 익숙해서 더 위험해요. 찜질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지만 지나치면 신장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아요. 진통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알은 괜찮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쌓이면 신장의 여과망을 망가뜨릴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장기예요. 제가 정기철 어르신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찜질방 시간을 줄이고 물 한 잔을 더 마시며 약은 꼭 필요할 때만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신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습관을 알게 되셨으니 신장을 되살리는 비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혹시 매일 먹는 음식이나 간단한 습관으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이면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먹으며 이렇게 맛있는 게 몸에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30년 넘게 신장 건강을 연구하며 찾은 최고의 과일, 바로 수박이 신장을 되살리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처럼 독소를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이 정수기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들과 그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을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이 환호할 거예요. 먼저 신장의 최고인 과일을 소개할게요. 바로 수박이에요. 수박은 이뇨작용이 뛰어나 몸에 쌓인 독소를 빠르게 배출해줍니다. 또 수박에 든 라이코펜과 시트룰린은 신장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죠.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수박 200g, 그러니까 작은 조각 2개를 먹은 사람들은 신장 여과율이 15%나 개선됐다고 해요. 수박은 맛있고 가격도 부담 없고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신장의 친구예요. 하지만 수박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마늘, 콩, 등푸른 생선, 해조류, 우엉도 신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염 효과로 신장 혈관을 보호하고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신부전 위험을 낮춰줘요. 우엉은 미세혈관 순환을 개선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 신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해조류, 예를 들어 김과 다시마는 나트륨을 중화하고 배설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죠. 제 환자였던 71세 송영희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송영희 씨는 몇 년 전 소변 거품과 피로감으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져 있었죠. 송영희 씨는 손주들과 함께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싶었지만 늘 피곤해서 집에만 계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던 그 목소리가 기억나요. 박사님, 저 이제 손주들하고 놀 시간도 없을까요? 그 간절한 눈빛에 저는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송영희 씨와 함께 식단을 바꿔나갔어요. 매일 아침 수박 한 조각을 간식으로 드시고 점심에는 우엉차를 한 잔씩 마셨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나 나물을 반찬으로 챙기고 가끔 고등어 구이를 올렸죠. 6개월 뒤 송영희 씨의 신장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신답니다. 그때 송영희 씨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박사님, 수박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어요. 손주들과 뛰어노는 게 꿈만 같아요. 송영희 씨처럼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은 음식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신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정말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송영희 씨는 우엉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콩 요리를 자주 드시면서 소변 거품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죠. 한국신장학회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신부전 위험을 20% 낮춘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에 짠 찌개나 고기를 드셨나요? 아니면 수박이나 두부 같은 음식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신장에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신장에 좋은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서 멀리 있지 않아요. 수박은 여름이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마늘과 콩은 한국인의 밥상에 늘 있는 재료죠.
우엉은 차로 마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김 한 장, 고등어 한 토막만 식탁에 올려도 신장이 고마워할 거예요. 이 음식들은 비싸지도 어렵게 구할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제가 송영희 씨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저녁 수박 한 조각, 내일은 우엉차 한 잔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신장을 되살리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신장에 좋은 음식들을 알게 되셨으니 이 음식들과 함께할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혹시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신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상쾌한 공기를 마신 적이 있나요?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장기예요. 오늘 제가 신장을 되살리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이 새 힘을 얻을 거예요. 먼저 신장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물 마시기예요. 하루 1.5-2리터의 물을 균등히 마시는 건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는 최고의 약이에요. 물은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부종과 독소 축적을 줄여줍니다. 한국신장학회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15% 이상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20% 늘려줍니다. 운동은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죠. 마지막으로 햇빛을 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칼슘 흡수를 돕고 이는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신부전 위험이 25% 낮다고 해요. 물 마시기, 걷기, 햇빛 쬐기 이 세 가지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신장의 보물이에요. 제 환자였던 66세 황순자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황순자 씨는 몇 년 전 소변 거품과 피로감으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늘 피곤해서 손주와 함께 동네 마실도 나가지 못하셨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황순자 씨는 저를 보며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이제 손주와 여행 다니는 꿈도 못 꾸는 걸까요? 그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에 남았어요. 저는 황순자 씨와 함께 간단한 습관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물 1.5리터를 나누어 마시고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30분씩 걸으셨어요. 날씨 좋은 날에는 집 앞 마당에서 10분 정도 햇빛을 쬐셨죠. 6개월 뒤 황순자 씨의 소변 거품은 사라졌고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제는 손주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시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계신답니다. 그때 황순자 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박사님, 물 한 잔과 걷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어요. 손주와 바다 보는 게 꿈만 같아요. 황순자 씨처럼 많은 분들이 신장을 살리는 습관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신장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황순자 씨는 물 마시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다리가 덜 붓는 걸 느끼셨어요. 공원 산책을 하면서 피로감이 줄어들었고 햇빛을 쬐며 기분까지 좋아지셨죠. 이 세 가지 습관은 특별한 장비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물 한 잔을 깜빡 잊고 지나치셨나요? 아니면 동네 한 바퀴 걷는 시간을 미루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신장에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신장을 살리는 습관들은 우리 일상에서 멀리 있지 않아요. 물 한 잔은 식사 전,
후에 한 잔씩 챙기면 금방 1.5리터를 채울 수 있어요. 걷기는 굳이 운동화를 신지 않아도 집 근처 마트에 갈 때 한 바퀴 더 돌면 충분하죠. 햇빛은 아침에 커튼을 열고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습관들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단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황순자 씨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고 내일은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신장을 살리는 음식과 습관을 알게 되셨으니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실천하는 법을 마무리하며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이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장의 소중함과 그걸 망가뜨리는 적들, 그리고 다시 되살리는 비결들을 함께 나눴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조용한 영웅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되셨죠? 제 환자였던 73세의 오상철 어르신의 얘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오 어르신은 매일 저녁 라면으로 배를 채우시던 분이셨어요. 피로감과 부종 때문에 손주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멀리서만 바라보셨죠. 하지만 저와 함께 짠 음식을 끊고 수박과 콩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어요. 하루 1.5리터 물을 마시고 햇빛 아래 동네 공원을 30분씩 걸으셨죠. 1년 뒤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70%까지 회복됐어요. 이제는 손주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가르며 웃으신답니다. 그때 어르신이 저를 보며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손주와 함께 달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상철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신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하루 한 잔의 물, 수박 한 조각, 그리고 동네 한 바퀴 걷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답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먼저 최소 1년에 한 번 소변 검사와 신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니까 정기검진이 제일 확실한 안전망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라면, 탄산음료, 붉은 고기, 튀김, 진한 주스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대신 설명란에 올려둔 3일 신장 살리기 식단을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박, 콩, 우엉차 같은 음식들로 식탁을 채우고 물과 걷기를 잊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상철 어르신도 처음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와의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끼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물 한 잔 더 마시고 수박 한 조각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으며 햇빛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되살리고 더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거예요. 이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걸음을 약속해주세요. 오늘 수박 먹겠습니다. 또는 내일부터 걷기 시작할게요. 라고 써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손주들과 웃으며 보낼 소중한 시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비결로 다시 만나요. 함께 건강한 여정을 이어가요.